안녕하세요, 올바람입니다. 저번 영상들을 피드백하면서 항상 고칠 수 있는 점들은 피드백을 통해서 고치는 편인데요. 2021년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풀어서 설명하는 방향으로 접근해 볼까 합니다. 일단은 천천히 가는 방향으로 이제 얘기를 해볼 테니까요. 근데 이제 가끔 제가 원래 이제 12월에도 그런 식으로 좀 느리게 조금 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말이 빨라지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말이 엄청 빨랐을 거예요.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시작하기 전에 제가 대략 이제 대본이나 장표를 짜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이 영상 안에 설명할 내용이 이 정도면 한 15분? 20분? 이렇게 되겠다. 근데 잘하면은 21분까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최소 9분에서 아니면은 12분 사이를 맞추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이게 시작하기도 전에 이 정도를 이렇게 줄여야 된다, 이게 너무 긴데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급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녹음하기 전부터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대략 이런 식으로 영상을 비슷한 방식으로 정보를 흡수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이런 일들을 한 몇 개월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저한테도 감이 오는데, 이거를 다 전달하면 너무 오래 걸리겠다. 그래서 말의 속도를 빨리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결과적으로만 딱 놓고 보면 이게 11분짜리 영상, 12분짜리 영상이지만 말이 엄청 빠릅니다. 특히 예전 영상 보면 빨라요. 근데 그때부터 보신 분들은 지금 엄청 느려진 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 보죠. 앞에 얘기가 좀 길었는데, 특히 이제 이번에 테슬라 차이나에서 기가 상하이에서 국산이죠. 그러니까 MIC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MIC 모델 Y가 대량 생산을 시작함에 따라 MIC 모델 Y의 가격을 업데이트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업데이트 후에 33만 9,900위안이죠. 그렇게 해서 이게 대략 5만 2천 달러입니다. 그리고 모델 Y의 퍼포먼스는 대략 36만 9,900위안이므로 약 5만 6,600달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특히 이번에 구독자님께서 한 번 더 말씀을 주셨던 내용이 있었는데, 테슬라 차이나 관련해서는 이 JS님이 항상 많은 도움들을 몇 번, 한 3번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모델 Y가 중국에서 딜리버리 하면서 가격 인하 공지를 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가격이 굉장히 많은 인하를 한 가격입니다. 아까 33만이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가격이 원래는 48만 8천 위안이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딜리버리를 하게 됨에 앞서서 가격 인하 공지를 한 건데, 예전에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이거는 어느 정도 예고가 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시트론 리서치의 리오 공매도 보고서를 소개드리면서 당시에 여기 나와 있죠. 모델 Y가 48만 8천 위안 정도에서 대략 30만 위안의 그 미드나 하이 정도, 그러니까 대략 중반이나 후반까지도 낮출 것 같다. 그 정도면 5만 달러대로 줄어드니까 이게 굉장히 리오의 EC6 모델 정도를 위협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그래서 테슬라 모델 Y가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면 리오에 대해서 좀 밸류에이션 모델이 약해질 거다, 이런 의미로 된 시트론 공매도를 얘기를 드렸었는 바 있습니다. 이제 니오와 테슬라 그리고 중국 전기차 전반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전까지 저희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것입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1세대 전기차가 있었고 2세대 전기차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특징은 1세대들이 대부분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배터리 결함으로 인해서 실패했던 피스커, 그리고 차량의 양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 파산에 처한 패러다이 퓨처, 그리고 자금 조달 문제를 겪어서 최근에 실패했던 마이톤이 대표적이죠. 반면 같은 논리로 테슬라는 성공했죠. 왜 그랬냐? 테슬라는 파나소닉과의 JV를 통해서 초기 배터리에 대한 경험 부족을 베타량으로 보완했고, 그리고 차량 공장에 있어서는 누미 공장을 인수하면서 프로젝션 헬이라고 불릴 만큼 어떤 고난의 시간을 겪긴 했습니다만 그걸 잘 견뎌냈고,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일론 머스크의 본인의 사재 출연과 다임러나 도요타에다가 배터리 기술을 전수하는 등 이런 식으로, 그리고 미국 정부가 지원한 일부의 자금 지원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테슬라가 모델 Y를 차갑게 치고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지금의 샤오펑이나 니오나 리오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이들은 2세대 전기차로 꼽힙니다. 그 중에서도 특징인 거는 샤오펑은 알리바바 계열, 그리고 리오토는 메이투안 디엠핑 계열, 그리고 니오는 텐센트 계열이라고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10월 기준으로 보더라도 11월에는 더 배송을 늘렸죠. 10월 기준으로 보더라도 5,000대까지 배송하는 등 이 딜리버리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고, 그래서 8개월 연속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니오는 SUV 모델들을 굉장히 빠르게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장세가 더 뚜렷했는데요.
그런 니오의 성장을 위협할 직접적인 요인이 테슬라의 모델 Y입니다. 특히 그동안 모델 Y는 테슬라의 중국 내에서 방안의 코끼리처럼 누구나 중국 내에서 테슬라가 계속해서 더 저렴한 모델 Y를 내놓을 것임은 알 수 있었지만 정작 모두가 니오, 샤오펑, 리오토의 정책적 후광에 따른 그런 급속 성장 스토리에만 매진돼서 관심을 주로 기울였었기 때문에 종종 무시되었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방안이 코끼리라는 거는 결국에는 코끼리처럼 아주 크고 무거운 주제가 있더라도 이것이 너무나 거대하고 무거워서 덮어두고 언급하기를 쉬쉬하는 상황을 말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의 상황으로 보자면 바이러스 구제를 위해서 쓰였던 부채의 증가 문제도 이런 방안의 코끼리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테슬라가 모델 Y를 내놓는 것이 2021년 1분기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 당시에 48만 위안 정도 수준이던 것을, 그러니까 7만 4천 달러 정도 수준인 것을 5만 2천 달러까지 굉장히 파격적으로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500만 원 가까이 그 정도의 가격 인하를 단행한 것이고, 이것은 당시에 시트론 리서치가 보고했던 티엠펑 증권의 얘기와도 맞아떨어지는 얘기입니다. 더 같거나 더 저렴한 가격대에 직접적인 경쟁자가 생긴 것이죠. 그것도 프리미엄으로. 그리고 당시에 티엠펑 증권은 지금처럼 테슬라가 중국 내에서 캐파를 늘리게 되고 중국산 부품 조달을 늘려서 결국에는 이 비용 절감한 부분을 4만 달러까지도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을 거라고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도 무려 1200에서 1300만 원 정도 더 저렴한 수준까지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ES6나 EC6 같은 경우에는 이 급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물론 배터리에 대해서 특수한 상황이 있지만 결국에 차량 가격을 놓고 본다면 거의 비슷한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니오를 선호하던 소비자층에 생각보다 금이 갈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 같은 곳과는 달리 상하이나 이런 글로벌리한 브랜드를 좋아하고 명품을 선호하는, 그리고 중국판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는 테슬라에 대한 선호가 더욱더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제가 테슬라와 중국의 밀월 관계를 소개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테슬라는 유럽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현지화 전략들을 택하고 있는 편입니다. 미국에서는 사이버 트럭을 주로 할 것이고, 그리고 유럽에서는 해치백을 내놓고, 중국에서는 오리지널, 별칭으로 불리고 있는 모델 2 소형차를 내놓겠다는 것이죠. 그것부터가 각기의 다른 시장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 Y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이전보다 더욱더 부품 현지 조달 비중을 늘리게 됨에 따라 비용은 더욱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에 따라 중국의 캐파를 계속해서 늘린다는 것은 티엠펑 증권이 말했던 것처럼 가격을 계속해서 떨어뜨릴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전기차 2세대 기업들은 지금 아직까지 위탁 생산을 통해서 주로 캐파를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량 생산을 시작한 지가 아직 얼마 안 된 상태이죠. 차량의 대량 생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 비해서 생산 경험을 내재화한 기가 상하이의 경쟁 우위는 앞으로도 조금 더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서 말씀드렸듯이 테슬라의 본격적인 성장은 중국의 모델 Y를 파는 데에서 나올 전망입니다. 제가 테슬라가 중국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모델 Y 내년에 있을 성장이고, 하나는 2023년 혹은 배터리데이에서 말한 기술들이 모두 접목되는 모델 2, 그것이 대략 2023년 혹은 2024년부터 대량 생산되기 시작한다면 두 번의 도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본격적인 성장은 그래서 모델 3보다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모델 Y의 원년이 될 전망입니다. 이는 실제로 중국의 전체 내연기관까지를 포함한 SUV 페네트레이션, SUV가 가지고 있는 점유율이 얼마냐를 바꿔서 봤을 때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전체 시장 대비 SUV 페네트레이션을 보게 되면 SUV의 선호 형상은 몇 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죠. 미국도 45%가 SUV이고 중국도 42%, 한국도 36% 정도가 SUV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것은 전기차의 판매 비중으로 봤을 때 SUV가 약 10%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괴리가 생겼죠. 그런데 실제 지금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선호되는 차량은 SUV 제품군인데, 전기차 쪽에서 SUV로 가려면 더 큰 배터리를 다뤄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 때문에 아직 나오지를 못했었습니다. 그 빈틈을 정확히 노리고 성장했던 중국의 로컬 브랜드들이 많았고, 이제는 거기에 테슬라의 모델 Y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이전에도 말씀드렸듯 이제 별칭이라고 불리는 모델 2도 남아있죠. 아주 저렴한 모델의 등장입니다. 중국에서 평균 제품 단가가, 그러니까 ASP가 약 2만 달러대 혹은 12,000달러대로 굉장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링이라든지 그레이트 월의 그 블랙캣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바오준 시리즈도 있고
이런 굉장히 작은 소형차들이 많이 팔린다는 소식을 이전에 11월 중국 전기차 시장을 리뷰하면서 말씀드렸죠. 그럼을 생각해 볼 때 모델 2의 이 25,000달러라는 점은 프리미엄 브랜드인 테슬라에서도 가격대가 합리적인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것이고, 예상대로 2023년에 배송이 시작된다면 반응은 꽤나 폭발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룻벤처스는 2025년까지 대략 모델 Y와 모델 2를 통해서 테슬라가 중국 내에서 EV 시장 내의 마켓 쉐어를 20% 내지는 25%까지도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결과로 현재 테슬라 중국 홈페이지가 일시적으로 마비되기도 하는 등 모델 Y의 폭발적인 수요가 지금 사전에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중국 내의 브랜드들이 주력으로 있었던 가격대까지 본격적으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텐펑증권의 예시처럼 충분히 4만 달러대까지도 가격을 더 낮출 수 있겠죠. 이제는 드디어 내연기관차보다 더 싸지다는 시대가 다가왔기 때문이기도 하고, 내년에는 중국에서만 약 55만 대 내지는 50만 대 정도, 그 정도를 상당한 물량을 뽑아낼 것이라고 전망되기 때문에 아주 불리시하게 보고 프리몬트 공장과 기가 베를린까지 합친다면 충분히 100만 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투자의 생각 중 테슬라에 대한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